안녕하세요. 2020년 캘거리 한인 온라인 헬스페어의 둘째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된 송실비라고 하고요. 오늘 세션은 저희 단체의 전 회장님이시자 세월대학 약학대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현재 알버타에서 약사로 일하고 계신 길일용 약사님께서 백신 필요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워낙에 관심도 되게 많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아주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세션이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시 해드리자면 일단 워크숍을 하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옆에 보이시는 채팅란에 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린영 약사님, 저희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토픽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엘버타에서 샤프 드라마트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 길일용입니다. 제가 오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요즘 백신이 굉장히 핫 토픽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목을 백신은 필요악인가라고 이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한 이제 면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백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필요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럼 필요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백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티백서라는 분들 간단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집중적인 그런 어 관심을 받았던 집단 면역, 스웨덴에서 이제 실험을 했다 해서 집단 면역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백신은 필요하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백신에 대해서 이제 권장되는 백신과 백신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면역 반응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백신이 이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전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면역이라는 것과 백신이라는 것의 인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제가 면역학 책을 뒤지지 않고 인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은 이유는 인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제 '면역이나 백신을 이해하고 계실까.'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인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하 한 한글 학회 쪽에서 나온 한국어 기초 사전에 보시면 면역을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들어온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항체가 만들어져 같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에 걸리지 않는 현상을 이제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너무 좁게 얘기한 거는 항체에 대한 부분만 말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면역을 얘기할 때는 항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항체만 이제
좁혀서 얘기를 했다는 데 인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를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immunity에 대해서 "The body's ability to avoid or not be affected by infection and disease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염이나 질병에 의해서 인제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제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피해가는 그런 우리 몸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좀 더 그 immunity 면역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을 한 거는 인제 영어 사전 쪽이 아닌가라고 인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이나 감염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인제 면역이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백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해 보면 한국어 사전에는 인제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균의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으로 뭐 자가 백신, 다가 백신 따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물질 그것을 인제 백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영어 사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에 blood라고 해요. 피에 넣는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비슷하긴 한데 피에 넣는다라는 거가 사실은 좀 약간 어 그 좀 걸리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주사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피에 넣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피에 넣는다."라고 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넣는 인공적인 그런 어떤 물질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 그러니까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인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넣어 주는 그런 것이 인제 백신입니다. 근데 인제 제가 필요학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 필요학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거나 하게 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백신을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백신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필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백신 없이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뭐 우리의 건강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에 의해서 인제 제가 필요악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골랐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엔 뭐라고 나왔냐면 어 나쁜 것이지만 아니면 싫어하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것이 인제 필요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인제 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쁜 것 또는 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백신이 그럼 과연 필요악이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엔티백서라는 어 그룹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어 많은 분들이 일정 부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 "백신은 악이다. 우리는 백신이 필요가 없다.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린다. 백신을 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를 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아 우리가 정부로부터 컨트롤을 받는다." 이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인제 어 뭐랄까요? 의견
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백신 맞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심지어는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그 공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엔티백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 중에도 어느 정도 그분들과 이제 의견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엔티백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논리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면은 I have an immune system. 그러니까 나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 No vaccines needed. 그러니까 나는 백신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제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 맞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없이 우리 그 면역 시스템이 모든 걸 다 프로텍트 해주면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백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을 어, 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이 그 면역 시스템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병으로부터 이제 어,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작용을 이제 백신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백신이 필요 없다. 저는 그러니까 백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백신이 워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이란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물론 저는 이제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옆에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어, 붙여놨는데요. 자, 이거 좀 내리고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과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아,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맨 위에 부분은 뭐냐면, 이 왼쪽 부분은 뭐냐면 어,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감염이 이제 만연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맨 위에 것은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란 사람들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빨간 사람들은 역시 면역이 없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튀어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랑 비교를 해보시면 건강한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면역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은, 여기 노란 게 뭐냐면은 어,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면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 그 면역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과 면역이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랄까 방어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여기는 면역이 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병 걸린 사람이 면역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실제 면역이 없지만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염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 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질 않는 거죠. 보호가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제 집단 면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러면 어 굳이 백신이나 뭐 이런 거랑 봉쇄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가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제 어 이론이거든요. 근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면역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프로텍트가 거의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면역이 생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걸렸던 사람들이 다 면역을 갖고 그 후에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치사율이 높은 병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그게 인제 퀘스천 마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질병에 걸려서 이런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사실은 그 희생자 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제 이 모델은 사실은 백신을 통해서 예방 주사를 통해서만 인제 가능한 그런 모델로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역을 갖게 되면 실제 질병이 들어왔을 때 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면역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면역이 약하다든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면역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심각하게 백신을 생각하실 때, 젊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젊으니까 백신 같은 거 안 맞아도 돼. 그냥 질병 걸리면 돼.'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병이 어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병을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면역이라는 건 뭐냐? 면역은 이제 몸을 방어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찰이나 군대의 역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면역이고요. 그래서 제1 차 면역 방어선은 어디냐면 우리 피부예요. 피부나 점막 같은 거. 우리가 인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균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피부가 막아 주거든요. 굉장히 많은 병들을 피부가 막아 주고 있고, 점막, 코라든가 아니면 위라든가 뭐 이런 또 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있는 점막들이 1 차적으로 방어선을 인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전방의 역할을 하는 innate immunity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재 면역이라고 인제 그 어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침입자를 바로 인제 잡아내서 인제 어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방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인제 침입자들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엄청나게 강력한 침입자인 경우에 전방에서 인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인제 나타나야죠. 그래서 인제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이런 좀 더 강력한 그
후발대가 인제 나타나서 인제 어 그 전방을 뚫고 들어온 그 병균들과 또는 어떤 다른 그 인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우리가 인제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인제 선천적으로 인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인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인제 엄마한테 받는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인제 우리가 질병을 인제 겪는다든가 질병을 겪지 않더라도 인제 어 우리가 그런 그 병균에 노출됨으로써 인제 후천적으로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백신도 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이런 그 질병이나 백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제 얻게 되는 거를 능동 면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제 우리 몸이 인제 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가 인제 그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건데, 인제 어떤 경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너무 강해요. 도저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몸이 그 시간적으로 이걸 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 수동적으로 인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겨진 면역을 우리 몸으로 이제 옮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항체 치료라는 거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제 항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제 항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항체의 그 어 정보를 가지고 인제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제 투여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동 면역이죠. 내 몸에서 인제 싸워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neutralizing, 그러니까 중성화시키는 인제 항체가 있어서 그거로 다 인제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제 광견병 같은 경우도 인제 급하게 인제 이런 항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인제 요즘 항체 치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인제 그거 맞았고 여러 가 인제 항체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백신이 주로 인제 작용할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인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원 항체 반응은 인제 후방, 그러니까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속하는데요. 이건 좀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방은 바로 인제 들어오자마자 싸우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말 그대로 백병정도 하고 엄청나게 인제 거기서 대부분 인제 막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제 그러면서 뭘 하냐면 후방에 인제 연락을 하죠. "야, 이런 놈들이 들어왔어. 이런 놈들이 들어왔어. 이런 놈들이 들어왔으니까 요렇게 여기를 좀 공격을 해 달라." 그러면 인제 후방에서 인제 비행기도 뜨고 미사일 뜨고 인제 발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가면서 인제 치료를 하겠죠. 근데 인제 그러려면 인제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항원이라는 거는 인제 침투한 녀석들이고, 이제 항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항원이라는 거를 이제 잡는 그런 우리 몸의 인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접촉 시에는 인제 반응이 약간 늦고 인제 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제 아무래도 전방에서 인제 정보를 보내서 후방에서 인제 그거를 이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늦고, 또 그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생기고 나면 이게 메모리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몸이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네들이 인제 쳐들어왔을 때는 인제 훨씬 반응이 빠르고, 왜냐하면 인제 아니까. '어 야, A가 또 들어왔네.' 그러면은 인제 A 오케이." 그러면서 인제 A에 맞는 인제 공격 방법을 인제 훨씬 빠르고, 그리고 많은 양을 인제 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빠르고 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백신이 인제 타깃으로 하는 게 이 2차 접촉 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1차 접촉을 만들고 실제 이제 그 뭐랄까 균들이 인제 2차 접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백신에 의해서 인제 그런 메모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실제 감염이 생길 때 인제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인제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 버렸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인제 어떤 이런 백신의 인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제 그 아니면 이 면역 반응이 인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얘네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루 백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면역과 면역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innate immunity, 그러니까 전방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adaptive immunity, 후방 역할을 하는 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세포들이 많아요. 여기 관련되는 세포들이.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거식 세포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먹는 세포들, 이제 뭐 덴드리틱 셀이라든가 마크로파지나 마스트셀이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뉴트로필, 에오시노필 뭐 이런 그 실제로 그 뭐랄까 특이적이지 않게 이제 들어온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양쪽 역할을 다 하는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요. 뭐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세히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러분께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이제 이 세포들이 이제 방어를 하는 동안에 이 세포들이 이제 정보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B셀, 그다음에 T셀, 그러니까 B세포, T세포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항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균들과 싸우는 그런 T셀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미사일의 역할도 하고 어떤 공군기의 역할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들어온 그 균들을 이제 죽이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후방 쪽에 이제 어, 역할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여기 first exposur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방에서 그 innate immunity 셀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이제 깨고 하면서 이 깨진 그 어, 적군을, 그러니까 균들을 그 이 자기의 표면에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다 깨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 표면으로 이렇게 딱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 이 헬퍼 T셀, 그러니까 T셀이나 그다음에 헬퍼 T셀은 이제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 요 사이토톡식 T셀은 이 자체가 요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리고 헬퍼 T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야야야 B셀 너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너 그 항체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이 B셀에서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플라즈마 셀이라고 이제 항체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세포로 이제 변해서 항체를 이제 곧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메모리 B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오케이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오면 이제 공격해 이제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B셀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헬퍼 T셀이라는 녀석도 이제 자기도 메모리 펑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메모리 B셀, 메모리 T셀들이 이제 곧바로 작용을 해서 얘들을 이제 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엔티바디 항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백혈구에 이제 붙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그 항원에 붙는 부분인데, 요 항원에 붙는 부분이 굉장히 그 모양이 아주 특이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들은 이 항원들은 우리 몸하고는 다르다라고 인제 우리가 인식한 것들인데 보시면 약간씩 모양이 다른데 요게 딱 맞는 녀석만 잡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신이 인제 하는 일이 요 모양을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요 틀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틀에 맞는 인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반응은 이렇게 좀 늦어요. 좀 늦고 낮아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번째 어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신을 맞으실 때도요. 우리가 한 번만 안 놓죠 보통. 보통 이제 두 번, 세 번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그 넣게 되면은 요 정도만 일어나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또 한 번 넣어 주면 이렇게 크게 한 번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메모리가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큰 메모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세 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실제 이렇게 아이디어란 반응이 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을 넣어서 인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증폭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인제 백신을 두 번, 세 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신이 인제 선택이냐 필수냐 여러분이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어 어떤 부분은 선택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필수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백신이 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백신을 인제 어보이드 하는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백신이 하는 일은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틀을 만들어서 나중에 균이 들어왔을 때 훨씬 빠르게 완전히 그 총체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병이 인제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그 증상이 인제 약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면역 체계 훈련입니다. 우리 군인들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 펑션을 인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인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사이토톡식 T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죠. 양쪽 다 인제 타깃을 하고 있어요. 항원 항체 반응과 이 사이토톡식 T셀 반응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예방 또는 증상의 완화고 더 좋은 거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정말 좋겠고요. 그다음에 천연두 같이 멸종된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MMR이라고 해서 홍역, 풍진, 루벨라 이런 거 있죠. 사실 그것도 '거의 멸종 단계가 아닌가.'라고 인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엔티백서들과 그다음에 병이 안 걸리다 보니까 "뭐 필요하냐?"라고 안 맞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생겨서 그게 전세적으로 퍼져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성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맞는 백신들 있죠. 여태까지 이제 그 계속 맞아온 백신들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보존제가 없이 일회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엔티백서들이 얘기하는 뭐 ADHD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굉장히 드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계에 인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눈이나 이제 호흡곤란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혹시라도 주사를 맞고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 이제 의사를 만나셔야 되고, 이건 순전히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사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의 안전성 문제. 한국에 지금 플루 백신도 좀 문제가 있고, 새로운 코로나 백신 만들 때도 지금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백신, 아이들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달부터 그다음에 그레이드 9까지 이제 쭉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들이 이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소아마비, 그다음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든가 B형 간염, 폐렴, 로타바이러스, 이거는 설사병이죠. 뇌수막염, 홍역풍진, 볼거리, 수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필수로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안 마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어제 이주현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게 근데 성생에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 맞으면은 애들이 성행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어떤 성적으로 무장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맞추려고 하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데서 어, 이슬람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안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일으키는 그 암들이 여성암과 그다음에 남성암, 그 아까 이주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백신으로다가 암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백신입니다. 가능하면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맞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독감 백신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먹고 계시고요. 그리고 폐렴 백신도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맞으시는데 50세 이후에 이제 맞으시면 되고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엄청 아프죠. 이제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50세 이후에 2번 접종 하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간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B형은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맞고 젊은 사람들도 맞고 3, 40대까지 나면 대부분 맞았을 건데요. A형은 이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A형은 가능한 맞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물과 음식에서 이제 옮아오기 때문에 A형 꼭 맞으시면 좋고, 급성이기 때문에 아마 맞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R은 이제 필수 접종인데,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경우에 임신전에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 그 뭐죠? 아, 기형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선천적인 이뮤니티, 면역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특히 백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 맞지만은 임신 때마다 접종을 해서 그 항체가 아이한테 넘어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임신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임신 때마다 맞는데요. 이거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항체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핑 커프라고 그러죠. 그 백일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접종을 해서 자기가 액티브한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일에가 없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파상풍은 10년마다 이제, 여기 알버타에도 파상풍균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접종을 하시고,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PV 백신 작년
어른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 상관없이 맞으시면 되고 남자분들도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 26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안 맞으세요, 남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도 이제 아마 그 전 연령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비싸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염 A, B형 꼭 맞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음식하고 물에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콜레라 대장균, 이제 설사병 이런 경구 백신이 있는데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장티푸스 이제 어 이거는 어 어 열병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걸려서 많이 죽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특히 인제 그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실 때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황열병은 이제 옐로우 피버인데 모기에 의한 질병은 사실 그 굉장히 많은데 예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황열병하고 인제 일본 내염 정도인데 그래서 황열병 이 옐로우 피버는 인제 어 입국 시에 필요로 그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고 인제 한 번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일본 내염은 인제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요즘도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인제 동남아나 인제 한국 가실 때도 사실 1개월 이상 체류할 때 여름이나 이런 때 인제 목이 마를 때 그때 인제 권장되고요. 2회 접종한 후에 인제 매년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매년 맞았는데 한국 갈 때 또 맞아야 될지 그거 참 고민입니다. 안 맞고 한 달 이상 있었던 적 없으니까 이제 잘 안 맞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광견병도 한국에 있을 땐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는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나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단순히 이제 개만이 아니라 인제 어 박쥐라든가 인제 쥐 그다음에 뭐 스쿼럴 그 뭐죠? 다람쥐 뭐 이런 여러 가지 토끼 여러 가지 동물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 꼭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3년 그러니까 3회 접종 후에 2 내지 5년 후에 인제 한 번 인제 검사해 보고 맞으라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하기 귀찮으시면 인제 한 5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요즘 인제 굉장히 맞으시는데 그 백신에 맞는 시기하고 횟수는 인제 백신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제 어 약사나 의사랑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스트라고 있죠. 2 번, 3번 맞으실 때 인제 두 번째, 세 번째 맞는 건 언제가 좋으냐. 그는 빠른 것보다는 약간 늦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빠르면은 아까 그 커브 보셨지만은 이게 커브가 올라가기 전에 인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인제 떨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이 인제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 뭐 2 개월 후에 맞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1 년이나 지났네? 안 맞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좀 늦더라도 인제 모든 접종만 다 마치시면 그러니까 3 번이면 3 번, 2 번이면 2번 다 마치시면 끝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다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백신은 인제 1, 2 개, 3 개, 4개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가능하면 인제 너무 많이 맞으시면 이제 그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몸이 인제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인제 한 2 개나 3개 정도까지 맞으시는 거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경구 백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한 번만 드시는 것도 있지만 2 번, 3 번, 4번 드시는 것도 있거든요. 복약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서 인제 드셔야 인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한 백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백신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약국에서 약사들이 백신은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약사들이 대부분 인제 그 자리에서 처방전 써서 그 자리에서 인제 어 그 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예 접촉 장소도 역시 요즘은 병원에서 안 하고 그 의사분들도 "약국 가서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백신은 대부분 인제 약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약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빠르게 갔는데, 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예, 물론 맞아야 되는 것과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병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안 걸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백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백신은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백시네이션의 백신들은 어 거의 99% 안전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특히 아이들 맞는 백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예. 대부분의 요번에는 인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독감 주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독감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내가 독감에 걸렸다느니 독감 주사 맞고 너무 아팠다느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으셔서 그러고는 또 인제 '나는 인제 평생 다시 안 맞는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일단 독감 주사도 그렇고 모든 주사가 이제 아까 그래프 보셨죠? 네네.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시간이 인제 좀 걸려요. 특히나 독감 주사는 이제 안타깝게도 매년 맞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피크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맞으시기 때문에 거의 매년 요 첫 번째 피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저희 2 주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감을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며칠 있다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말 그대로 어 뭐죠? 그 오비락이라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게 인제 블레임이 인제 백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백신 맞기 인제 전에 아니면은 바로 근방에 인제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브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이 그거를 그 플루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플루랑 싸우는 것처럼 인제 반응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굉장히 마일드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미열이 있다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인제 '어휴, 이거 맞고 나니까 이게 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인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그 두 가지에 인제 속하게 되고요. 실제로 인제 문제가 많으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샷에 있는 어떤 거에 알러지 리액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네. 굉장히 드문 부작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주 마일드하게 온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인제 대부분으로다가 인제 스타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작용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뭐 어디 인제 어떤 나라에서 무슨 나와서 맞고 있다는 둥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백신이 나와야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이뮤니티가 생기니까 이 코로나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나와도 저희가 다 걱정인 게 이 부작용이라든지, 왜냐면 테스트가 오랫동안 안 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 혹시 나 지금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20-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자녀들 있는 집들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제 생각에 이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제 long term 이제 굉장히 오래 뒤에 어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사실 지금 왜냐면 인제 그거는 이 백신을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항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항원은 인제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어 죽여서 인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만 합성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바이러스가 지금 RNA 바이러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안에 RNA가 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RNA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게 인제 거기서 성장을 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단백질 RNA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인제 항원으로 쓰는 거냐 아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류의 백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느 것들을 인제 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RNA나 DNA 같은 어떤 유전 정보를 인제 넣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 100%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우리 몸에 실제 DNA나 이런 데 끼어들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어떤 합성된 단백질이다라면은 저는 한 '100% 후유증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라는 건 세상에 존재를 안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어떤 종류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안전성은 제가 보기에는 주사를 맞고 short term에 아주 근방에 나타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인제 많은 실험을 하겠죠.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인제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소송 제도나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이 인제 툭 내어 놓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노스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면 인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백신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 효과도 효과지만 안전성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나 좋은 정보고 유익한 정보였다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여기 퀘스천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 전염병 관련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아무 약국이나 가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독감 백신은 무료인 것은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다른 종류의 백신 주사를 접종하려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패밀리 닥터 처방이 필요한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아 백신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인제 예를 들어서 필수 백신 중에 하나를 미스했다든가 하게 되면 각 커뮤니티마다 각 커뮤니티는 아니죠. 아마 지금 캘거리에서 한 5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비아 씨께서 더 잘 네. 아시겠지만
그 커뮤니티 헬스 센터들이 있어요. 네네. 그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 가시면 그거를 무료로 인제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B형 간염을 인제 2번밖에 안 맞았는데 3번째를 맞아야 된다. 근데 미성년자다 하면 이제 그런 데 가시면 인제 업데이트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인제 성년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국이나 인제 어 의사를 통해서 마셔야 되는데 아 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 요즘은 인제 대부분의 약사들이 인제 처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유롭게 인제 쓰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어 아마 그 정보를 인제 히스토리를 인제 듣고 필요한 백신을 인제 recommend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인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인제 맞으시면 되고 굳이 인제 패밀리 닥터 처방은 인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잘 모를 경우 2번 맞으면 안 좋은 백신은 없나요? 그리고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저희가 그 백신은 음 2 번, 3번 맞는다고 나쁜 뭐랄까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이 면역이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면역이 생겼다가 인제 없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10 년에 한 번, 20 년에 한 번 계속 맞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인제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계시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맞으십시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제 저희가 established 된 백신들 그러니까 계속 맞아 왔던 백신들은 저희가 어 2번 그러니까 접종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 일에 그러니까 어 같은 경우에는 매 임신 때마다 맞으시라고 인제 권장을 해 드리고 MM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즐즈, 홍역 그러니까 홍역 풍진 루벨라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 불확실하면 맞으라고 권해 드리는 이유가 맞으시는 게 안 맞으시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더 다른 질문들 있으신데 너무 개인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생각나시거든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 가셔서 어 웹사이트에다가 가시면은 거기에 그 강연자에게 질문하기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세션 끝나고 나서 오늘 평가서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캘거리 한인 헬스페어 채널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